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난 뉴욕타임즈 11일자 19면에 세월호 참사 관련으로 박근혜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렸는데요. 한국인이 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4천여 명의 교포가 돈을 모아서 무능과 태만, 언론 검열과 조작 통제, 민중의 감정 조작과 관심을 무시한다는 이 세 개항의 문제점을 열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언론과 교민들조차도 진실을 밝히라고 하지만 이 JTBC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침묵하는 국내 언론, 그리고 빨갱이의 선동이라 외치며 민중을 아직도 미개인이라 보는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민중의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번 기회에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미래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4년) 인투 승리를 위한 통합상집 수련회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19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 신차 장비 설치 관련과 사측의 일방적 공사 강행으로 촉발된 전주공장 투쟁 경과와 합의된 결과입니다. 지난 12일 열사정신 계승 결의대회가 열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 응답하라 시네마 토크 시간에는 강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편입니다. 통합상집 수련회가 경주 켄싱턴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 지부를 포함한 6개 위원회 상무집행위 동지들이 참석하여 14년 임투 승리를 위한 교육과 결의를 다졌습니다. 입소식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김혁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14년 노조 투쟁 기조와 요구안 설명이 있었고, 김진우 기획일부장의 통상임금 대표 소송과 최균식 연대강화실장의 불파교섭 경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성평등 실현과 예방법 교육, 엄교수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는 투쟁 기조와 단체 교섭 요구안 설명이 밤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다음날 수련회 총평과 함께 1박 2일간의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부는 이후 확대 운영위와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제119차 임시대의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고인과 유가족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모범 조합원 표창과 47,000 조합원의 요구안을 받아안고 진행됐습니다. 통합상집 수련회를 통해 지부의 확정된 요구안과 확대 운영 회의를 거쳐 최종 대의원 대회를 통해 확정된 것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금속노조 공동요구안인 주 52시간 상한제 및 월급제, 통상임금 확대 범위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정년 연장 등이 있으며 주간 연속 2교대 주야 8시간 근무,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과 6개 위원회 요구안들로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적용 범위, 시기 등 별도 요구안도 함께 요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부 신문이나 소식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 신차 장비 설치 관련과 사측의 공사 강행, 안전사고, 그리고 합의서 위반으로 촉발된 전주공장 투쟁이 지난 10일 새벽 합의를 내며 마무리됐습니다. 이경훈 지부장과 배상윤 부지부장을 비롯한 강정영 조강실장 등이 4월 29일부터 상주해 전주공장 동지들과 함께 지원 투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전주대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합의 이후 잔업 및 특근 협의를 즉각 시행하고 중단된 모든 협의 등도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합의 내용은 지부 신문이나 소식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열사정신 계승 결의대회가 열사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고 양봉수 열사 분신일을 맞아 열사회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경훈 지부장과 활동가 동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운명을 다한 고인의 추도 묵념으로 시작한 대회는 노동조합을 위해 목숨 바친 양봉수 열사의 양력 속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고인들에게 바치는 추모시 낭송과 자유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발언에 나선 동지들은
열사의 마음을 받아안고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키며 초심으로 돌아가자 밀양 송돈탑 반대 투쟁의 분신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끝으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본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 응답하라 시네마토크에서는 34년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그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끔찍히 아끼는 동생 진우와 단둘이 사는 그는 오직 진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우와 같은 성당에 다니는 간호사 신혜를 마음에 두고 사춘기 소년 같은 구애를 펼치는 그는 작은 일상조차 소중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삶을 즐기는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 무고한 시민들이 총칼로 무장한 시위대 진압군에게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눈앞에서 억울하게 친구, 애인, 가족을 잃은 그들은 퇴역 장교 출신 흥수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결말을 알 수 없는 열흘간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4년이 지난 현재 화려한 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간 이야기이며 어쩌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꺼냅니다. 치열했던 광주의 그날을 살아간 평범한 사람들의 사연을 통해서 이 영화는 34년 전 가슴 아픈 역사와 그 속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내려 합니다. 택시 운전사, 간호사, 고등학생, 선생님, 신부님 등 평범하기 그지없는 광주의 소시민들이 역사적 사건에 휘말리며 겪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자유와 민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5.18이란 과정을 거쳐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일 겁니다. 아픔의 역사를 폭동과 북한의 선동으로 조작 날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주 4.3 사건과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지금의 세월호 참사가 함께 오버랩되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34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일식순에서 제외한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지키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기만이 날 만나 붙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상처를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